다음 세 번째 도장 결함입니다. 도장 결함은 도장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함과 시간이 경과됐을 때 나타나는 결함과 건조 직후 나타날 수 있는 결함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장 막 했을 때 나타나는 결함은 아래와 같죠. 어떻게 흘러내리는 세깅 현상. 왜 흘러내려? 점도가 낮거나 느린 신호가 있거나 거리가 너무 멀을 때 브레이크를 했을 때 하여튼 이렇게 질질질 흘러내리는 것처럼 세깅 현상이랍니다. 세느강 생각하시고 흘러내린다. 세깅 되고 시딩은 알갱이 등 덩어리가 묻어있는 거. 시딩 덩어리. 제대로 혼재가 안 됐다는 거. 도료 분량 다시 얘기해서 지정된 경화자 해석제가 아닌 것을 사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분량은 시딩 덩어리다. 이렇게 덩어리가 생기는 거. 덩어리가 생기는 시딩 덩어리가 있다. 아까 좀 전에 문제가 이게 답이죠? 이게 답. 시딩 덩어리가 있다. 오렌지필은 말 그래도 오렌지 모양입니다. 뭐예요? 떠덕떠덕 달라붙은 거야. 떠덕떠덕 달라붙은 거. 압축 압력이 부적당해서 압축 압력이 세서 어떤 것은 세게 어떤 건 약하게 떠덕떠덕 달라붙는 것을 오렌지필이라 한다. 오렌지 껍질 모양으로 떠덕떠덕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요? 광택이 감소된다 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게 오렌지필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오렌지필을 한다. 압축함이 부족하다는 것은 너무나 멀리서 스프레이를 했을 때입니다. 아니면 분사 속도가 너무 빠를 때. 그래서 하여튼 얘가 부족다. 얘가 뿌리는 사람이 제대로 정육이 안 됐을 때 또는 빠른 신호 사용했을 때 점도가 높을 적에 서로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달라붙어서 광이 죽는 것처럼 우리는 오렌지필이란다. 도장할 때 나타나는 결함 흘러내리는 세깅 덩어리 생기는 시딩 떠덕떠덕 오렌지필 넘어갑니다. 블러싱은 말 그대로 타는 거야. 도장이 타. 안개처럼 뿌옇게 도장이 탄다. 요것으로 이유 문구로 해서 시험에 나오죠. 안개처럼 뿌옇게 광택이 떨어지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 블러싱 현상이라고 한다. 블러싱 현상. 얘는 도장 높은 습도입니다. 높은 습도로 인해서 도장이 타서 뿌옇게 변해서 광이 죽는 거. 이렇게 요것처럼 뿌옇게 광이 죽는 것처럼 블러싱 현상이라고 한다. 기억해 주시고. 링클링은 뜻이 주름이야, 주름. 뚝방이 무너져서 이게 시골 얘기하면 되나? 모르겠다. 하여튼, 얘가 투덕투덕 흘러내리는 거야. 용암물이 흘러내리듯이 흘러내서 주름이 됩니다, 주름. 그래서 주름처럼 나타나는 현상이다. 얘는, 강한 신호, 용해력이 강한 신호, 아니면 두껍게 도장했을 때, 그럴 때 나타난다. 먼지는 먼지가 묻은 거야, 사실. 그래서 스프레이 건이라든가 작업복에 의해서 먼지가 묻어 있는 것을 먼지 현상이 나온다. 크래터링은 뜻이 달 분화구란 뜻이야. 달 분화구란 뜻. 그래서 어떻게 움푹 페인 현상, 분화구처럼 움푹 패였다. 페인 현상을 크래터링. 달처럼 생겼다. 크래터처럼 생겼다. 해서 유분이 있는 상태, 수분이나 유분이 상태, 구멍이 두꺼운 경우 여러 가지 현상에서 나타날 수가 있죠. 메탈릭 얼로 얘도 해석 그대로 알루미늄 입자가 제대로 섞이지 않아서 그린 거예요. 알루미늄 입자가 섞이지 않아서 메탈릭으로 있고 색번지는 상도 도막 위로 용출하여 색이 번져 있다. 여기 얼룩꿀룩 이렇게 명암이 틀려진다는 거죠. 명암이 틀려서 색번져.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 올려 메탈력을 해줘. 여기 그죠? 명암이 틀려지는 거. 얘도 비슷한 거죠. 현상은 얘나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이거. 은폐불량은 속에 있는 색상이 비쳐 보인다. 했습니다. 얇아서 하도 색상이 비친다. 은폐불량이고, 색분리는 안류 분산으로 인해서 색이 제대로 안 섞였다. 이거죠. 용재 파핑. 그래서 얘도 거품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도장할 때는 블러싱, 링클링, 먼지, 크래터링, 메탈릭 얼룩 엄청나게 많죠. 짜증나게. 세 번째, 은폐 불량, 뭐 용재 파핑 등등을 얘기한다. 두 번째, 건조 직후 나타나는 거. 건조 직후, 건조됐을 때 퍼티 자국이 나타날 수가 있죠. 여기서부터는 구분을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건조 직후는 퍼티 자국이 나타날 수 있어. 건조해봤더니, 그죠? 건조했더니 퍼티 자국이 나타날 수 있다. 퍼티 도프 모양이 나타날 수가 있다. 테이프 박리는 당연히 테이프를 제거했을 때 떨어지는 거죠. 개정 현상. 다음, 건조 불량. 당연히 건조했을 때 불량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피놀 별표. 피놀은 바늘구멍 모양으로 뽀뽀뽀뽀 찔린 거야. 급건조 시켰을 때, 끝. 됐죠? 급건조 시켰을 때, 뭐 무슨 뭐야? 바늘 기포 현상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피놀이란다. 급건조 시켰을 때, 급격한 강제 요철했을 때, 연막 자국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죠? 연막 흔적이 나타날 수 있어. 근데 퍼티 기공도 나타났어. 퍼티 자국은 퍼티 자국이 나타나는 거. 퍼티 기공은 퍼티에 의한 구멍이 있을 때. 그죠? 다시 퍼티 자국, 퍼티 기공, 연막 자국, 피놀 등등은 뭐라고요? 건조 직후 나타날 수 있는 불량 현상이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시간이 경과됐을 때 나타나는 거. 시간이 경과됐을 때, 시간이 경과되면 당연히 불량 날 수 있는 건 색깔이 변해버릴 거예요, 색깔이. 그죠? 오게 됐을 때. 나쁜 연료, 나쁜 알료를 사용했을 때는, 오래될 적에는,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균열을 크랙이라고 하죠. 크랙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겉에 표면이 나타나는 거 크레이징이라고 하고, 크레이징이 발달됐어. 살짝 갈리기 시작해. 체킹이고, 체킹이 발달됐어. 쫙쫙 갈라져. 크래킹. 크레이징, 체킹, 크래킹. 순서로 나타난다. 크레이징은 표면에, 그 다음에 살살 갈라져. 체킹. 얘가 쫙쫙 갈라져. 크래킹. 발달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부착불량 떨어지는 거야. 부착불량 떨어지는 거. 왜 떨어져? 나쁜, 어? 어? 경화제가 너무 적게 혼합했을 때. 어렵다. 하이트 떨어지는 거예요. 초킹, 초킹, 초킹. 시험에 잘 나와요. 초킹은, 가루가 생기는 거예요. 가루.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게 보자면은, 프론트 펜더라든가 트렁크, 후드 같은데, 루프 같은데, 화학 변화에 의해서 설이 내리는 거예요, 설이. 설이 내리면서 가루가 생기는 거. 그래서 초킹 현상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부푸름. 부푸름은 얇은 패널의 속에서 부식이 생기는 거예요. 부식이 생기면서 도장을 밀어치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기 현상, 속에 보면 물도 있어. 물도 있고, 그래서 패널이 부식되면서 어떻게 돼요? 페인트를 밀어치는 것을 부푸름이라 한다. 그래서 이런 프론트 펜더 부위라든가 리어 펜더 부위에 많이 나타날 수가 있죠.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한 것 중에 그래도 최고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드린 거고, 얘네들은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불량, 항변,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자국도 있고, 시간이 경과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물자국 같은 경우는 뭐예요? 속에 땀 떨어진 거, 땀. 속에 우리가 얼음이 살을 얼음었을 때, 공기가 들어가 있을 때 보여지는 것처럼 물자국이 난다. 그래서 얘는 언제? 경화정원이 너무 부족할 때나 또는 물방울 땀이 젖었을 때나 그럴 때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차대번호. 차대번호는 동일성 검사이기 때문에 시험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지질한 시험이니까 언제 안 나왔더라고요. 지질한 시험 같아요. 차대번호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차대번호는 꼭 기억을 해줘야 된다. 여기서 문제는 좀 난이도 있게 나온 거예요. 뭐예요? 얘는 K가 뭐야? 우리나라, M은 현대를 얘기해.
승용 HJF. 이 현대의 승용차는 예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번째 용도 9번. 얘는 솔직히 좀 문제가 치사하게 어렵게 나왔는데 어렵게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뭐예요? 얘를 알면 돼. 얘를. 그죠? 얘를 알면 돼. 여기 앞에 K는 제작국이야. 여기는 제작사야. 여기는 차 종을 얘기해. 그러면 다 나왔잖아. 그죠? 아닌 거 차전에서 거꾸로 역추적하면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작사, 제작국, 제작사, L, N, M 순서, 대우, 기아, 삼성, 현대, L, N, M. 해서 기억해주고, 근데 우리가 차대보는 먼저 17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생각나죠? 17자리로 구성되어 있어. 17자리인데 세 개로 나눴어. 회사군, 특성군, 번호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회사군 3자리까지 회사군이라고. 회사가 들어가 있는 거. 다시 제작국, 제작사, 자동차 종별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여기 좀 전에 설명했죠. 이거 그리고 HJF. 그래서 얘네들은 회사군이라고 하고 다음에 특성은 회사마다 다 이거 방식 틀려. 차종 구분이라든가 형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5번째는 차체 형상이 들어가 있다. 8번째는 배기량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요거 2개도 기억을 해줘. 이러한 특성적인 것을 특성군이라고 해. 그래서 회사군이 3자리야. 곱하기 2에서 6자리예요. 그 다음 나머지 8자리가 들어가 있다. 그죠? 얘 3자리 곱하기 2, 6자리, 다음에 8자리. 이렇게 해서 얘 번호는 1년 번호가 있고 공장 위치가 있다. 1년 번호와 공장 위치가 있다. 걔가 있는 데는 어디다? 번호군이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고 이 번호군의 첫 번째는 연식을 얘기한다. 연식을 얘기하고 그리고 차대보루의 10번째를 연식을 얘기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차대본 앞에서 했을 땐 10번째, 번호군의 첫 번째 다 연식을 얘기하는 거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연식은 여기 있나? 아니 없네요. 설명돼 있을 것 같아. 제가 그러면은 하나씩 찾아 나가자고요. 차대번호는 토탈 회사군 좀 전에 얘기했죠. 회사군 3자리 곱하기 2 6자리 그 다음에 8자리로 구성돼서 총 17자리다. 17자리. IOQ는 사용하지 않는다. 왜? 숫자랑 비슷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회사군, 특성군, 번호군이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 10번째 해당되는 연식은 왜 안 나오냐? 여기 있네. 얘를 먼저 하자고요. 10번째 해당 연식은 이렇게 80부터 시작됐답니다. 80. 80년부터 차대번호 코드화가 된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80, 0으로 시작해요. 0이 A야. 그 다음에 21자리가 알파벳으로 돼 있어요. 21개가. 당연히 21개니까 0으로 끝나겠죠. 80으로 시작해서 0으로 끝난다. 그래서 21개의 알파벳 중에 그럼 IOQ가 빠졌어요. IOQ가 빠졌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U가 빠졌어요. U가 빠졌고 Z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IOQ, UZ는 연식에서 빠집니다. IOQ, UZ는 연식에서 빠진다. 그래서 21자리가 있다. 다음에 숫자는 9입니다. 토탈 30개입니다. 토탈 30개가 회전하는 거야. 30개가 회전한다. 그럼 회전하는 시점 80으로 시작해서 80에서 30개니까 쫙 가서 어떻게 돼? 2010년. 요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그리고 여기 연식에 해당되는 거. 2020년은 L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L 다음에 M이고 그 다음에 N이고 P. 23년은 P네요. 여기를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고 2010이 A다는 거 참고해줘서 요 차대번호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오니까 참고해주시고 다음 미배정에서 차체 형상을 기재할 수가 있습니다. 차체 형상을 기재할 수가 있는데 차체 형상 중에 얘를 또 시험에 잘 냅니다. 얘를 외우는 방법은 세단이 기본적으로 A입니다. 세단이 A, 차 세단을 A로 하고 다음에 뒤를 깎았어. 뒤를 깎은 것을 B라고 합니다. 해치백 뒤를 깎았어.
다음에 루프를 자릅니다. 루프를 깎았어요. 해치백, 쿠페형입니다. 다시 세단에서 D를 자르고 해치백, 그 다음에 C는 뭐야? 지붕을 잘랐다. 다음에 늘렸어. 전체를 늘렸어. 리무진. 다음에 뒤에만 늘렸어. 외건형. 그 형상으로 기억을 했어요. 세단으로 시작해서 D 깎은 다음에 루프 잘랐어. D 깎은 다음에 루프를 자르고 다음에 늘렸어. 늘렸어요. 늘린 다음에 뒤에만 늘렸어. 이렇게 A, B, C, D, E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변속기를 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변속기. 변속기는 뭐 오토매틱부터 시작해서 SME 오토, CVT, 기타는 X고 변속기가 없을 때 Z다. 요것도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용 연료. 사용 연료는 여러분들이 뭐 연료 전지라든가 CNG라든가 디젤이라든가 일렉트로이라든가 가솔린, 하이브리드 요거 다 알려. 대신 요걸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LPG는 L이고요. LNG는 A다. LPG와 LNG 요거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L은 LPG다. L은 LPG. 그래서 요거 여기 중에도 분명하게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옵니다. 여기서. 그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전했나? 했죠. 갑니다. 충격력 하면 여기서도 문제가 안 나오는 경우가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격력에 관련돼서 문제가 안 나온 적이 없다. 그래서 충격력 F는 MA다. 충격력 F는 MA다. 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M은 질량을 얘기하고 A는 가속도를 얘기한다. 이 가속도는 이렇게 나옵니다. 가속도는 A는 T세크분의 V2 나중 속도 처음 속도를 뺀다. 큰 거 빼기 짠 거 한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충격력 F는 MA다. A는 가속도를 얘기하는데 T세크분의 큰 거 빼기 짠 거 한다. 그래서 충격력에 관련된 시험에 숫자로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1급 보시는 분들은 숫자로 해서 하나 정도는 풀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충돌력학에서 충격력은 속도, 무게, 고주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속도, 무게, 구조에 따라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충격력이 속도, 무게, 구조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충격력은 속도, 무게, 구조다. 엄청나게 잘 나와. 얘는 엄청나게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힘의 3의 요소가 갑자기 하나 나타났어요. 얘도 기분 나쁘면 나와. 방향, 작용점, 크기. 작용점, 방향, 크기가 있죠.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얘 또한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 또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 영원히 보존된다. 빵! 한 다음에 빛, 소리 등등 운동 에너지로 변하지만 에너지는 살아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기억을 해주시고 하나 더 교통사고는 완전 무슨 탄성? 비탄성으로 무슨 변형? 소수성 충돌이다. 소수성 변형이다. 완전 비탄성과 소수성 충돌이다. 교통사고는 얘는 소수성과 탄성을 알아야 되죠. 소수성은 한계치, 탄성의 한계치가 초과돼서 기능을 상실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찌그러진 거. 근데 탄성은 뭐예요? 고무줄을 생각하면 되겠어. 고무줄. 그래서 소수성은 한계치를 초과해요.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우리는 소수성이라 한다. 그래서 비탄성인 소수성 변형이다. 기억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17번 관리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관리법 사용 자동차 이력 판매자 정보를 정하는 사항이 있다 했습니다. 얘는 광고를 낼 적에는
광고를 낼 적에는 요 정보에 대해서 꼭 제시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신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신고는 나 이렇게 차 팔겠다. 매매업자는 제시 신고를 하는 거죠. 차가 팔렸다. 판매 신고를 하는 거죠. 제시를 했는데 빠꾸를 한다. 반환 신고가 있다. 그래서 제시, 판매, 반환 신고가 있고 이런 제시 신고를 했다 하고서 승인번호를 따고 다음에 중고차도 제시 재원번호, 재원관리번호는 신차를 얘기를 하는 거고 제시번호는 중고차를 얘기한다. 그래서 압류저당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 사람 누가 파는지 사원증 번호 및 성능에 관련 사항으로 틀린 거네. 어떻게 뭐냐? 성능 점검원이잖아요. 매매업자입니다. 성능 점검이 아니고 매매업자 사원증 번호와 관한 내용을 꼭 하고 자동차 등록 재원에 대해서 사항을 꼭 표기를 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성능점검이라든가 가격주사 산정제도 두 개가 있는데 성능점검과 가격주사 산정에 대해서 구분을 하면은 성능점검은 의무로 발행하는 거고 가격주사 산정은 소비자가 원할 시 발행하는 거다. 해서 따로따로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성능점검 자격 조건은 산업기사 바로 할 수가 있고요. 기능사 3년 이상 하면 바로 할 수가 있고요. 기능사 1년 플러스 평가사가 2년을 보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산업기사 바로 기능사 3년 실무 기능사 1년 실무에 평가사 있으면 가능하고 가격조사 산정자는 교육을 이수한 차량 기술사 진단평가사 플러스 기능사면은 가격조사 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요거 두 개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성능점검 장비, 시설 장비 기준 이따 나올 건데 그것도 시험에 무조건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격주사 산정부터 하자고요. 가격주사 산정은 소비자의 편의와 이익을 도모한다. 거기에서 목적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가격주사 산정 제도는 소비자의 편의와 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는 다 넘어갈게요. 얘도 넘어가죠. 관리법을 먼저 해볼까? 어, 어, 매수인한테 서면을 고지한다. 매수인한테 서면 고지한다. 별표. 차 매매할 적에 매매업자는 매수인한테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있어.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 꼭 알려줘야 돼요. 뭐예요? 성능기록부. 얘가 바로 성능기록부죠. 성능기록부. 그러한 성능기록부는 며칠 이내? 점검일 기준하여. 점검일 기준으로 120일 이내.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죠. 성능기록부 발행한 거에서 점검 장면 촬영을 포함하여 점검일 기준하여 120일 이내의 것이어만 성능점검 기록부가 유효하다는 거죠. 점검일입니다. 다음 압류 저당이 있으면 꼭 고지를 하든지요. 다음에 수수료를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수수료에 관련된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좀 이따 하겠고요.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는 가격주사 산정 내용을 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성능기록부를 발행해야 된다. 압류 저당이 없애야 된다.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에게 가격주사 산정을 해줄 수가 있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성능 점검을 하려는 성능 점검을 개설을 하려면은 시설 장비와 자격 기준을 맞춰서 자격 기준을 했죠. 시설 장비는 좀 이따 할 거예요. 시군수에게 구청장에 신고한다. 시군 구청장에 신고를 하고서 개설을 하는 거죠. 딱딱해. 그죠? 좀 전에 얘기했어요. 가격조사 산정자는 정비 기능사 플러스 평가사 아니면 교육을 이수한 16시간 교육을 이수한
기술사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러한 교육, 좀 전에 16시간 교육, 기술사의 16시간 교육 내용은 뭐냐? 산정 방법, 관련 법령, 실무, 직무윤리 이 네 가지를 교육을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방법, 법령, 실무, 직무윤리 얘도 시험 몇 번 나오더라고요. 설립대 기술사 얘는 뭐 넘어가고 좀 전에 얘기했어요. 시설 장비는 성능정 시설 예를 하려고 하면은 구청장에게 신고를 써야 된다. 발급일 기준하여 1년간 보관한다. 성능기록부는 8년간 기준해요. 점검을 기준하여 발급일은 120일 이내에 꺼야 된다. 똑같습니다. 성능점검과 똑같아요. 그렇죠. 인도일 기준하여 30일. 그죠? 요것도 시험에서 나오죠. 이상입니다. 무슨 일? 인도일 기준. 좀 전에 했던 거죠? 자동차 이력에 대해서 판매자 정보, 등록번호, 압류, 성능기록부, 제시번호, 그 다음에 매매업자 정보, 사업정번호.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정도 들은 거라 뭐 시험 보시는 데는 크게 없습니다. 1년간 보증한다. 이것도 똑같고. 근데 수수료 얘기했죠? 수수료. 알선 수수료를 청구할 수가 있어. 대행 수수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실제비용, 다 실제비용. 하지만 관리비용은 주차요금입니다. 주차요금 초과할 수 없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산정 수수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수수료는 알선 수수료, 대행 수수료, 관리비용, 가격 산정 수수료를 청구할 수가 있다.